안녕하세요. 네, 언어여행자 폴리글라 셀레나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 날짜는 4월 5일 토요일입니다. 식목일이고요. 지금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 HSK 5급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이미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처참하게 154점을 받고 불합격 성적표를 받았었고 지금 딱 시험 문제가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이번에 한 번 더 재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되든 꼭 붙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만약에 불합격을 한다면 이제 당분간은 이제 HSK 시험은 보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시험 일주일 앞둔 그 브이로그, 공부 브이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재를 좀 바꿨어요. 해커스 중국어 HSK 5급 한 권으로 정복이라는 교재고요. 제가 후기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교재를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독학을 하시는 경우도 그렇고 이 교재로 쓰는 인터넷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강의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강의는 듣지 않았고 교재만 구입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제집은 일단 그 실전 모의고사 빼고는 다 푼 상태라서 일단 지금 복습을 조금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을 앞두고 네, 좀 풀어보려고 하고요. 일단 복습을 먼저 해볼 건데 일단 독해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1부분, 2부분, 3부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1부분을 먼저 보면은 그 짧은 문단 안에 이제 빈칸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빈칸에 해당하는 이제 단어,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문맥상 말이 되는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토익의 파트 6랑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꼭 단어만 나오는 건 아니고 약간의 뭐 구절이라든지 혹은 뭐 짧은 문장 정도 는 이제 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HSK 5급 독해 시험은 문제가 45문항인데 배정 시간도 45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한 문제당 1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래서 시간이 촉박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뒤에 파트 3로 가면 제 3부분을 가면 지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문제를 시간을 적게 쏟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시간을 조금만 쓰고 나중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요 제 1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를 정말 빨리 푸시는 분들은 딱 그 빈칸 있는 앞뒤 문장만 보고도 답을 찾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목표긴 한데 잘 안 되고 있고요. 이제 여기 하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제 일단은 문제를 풀기 전에 그 보기가 나와 있어서 보기를 보고 대충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혹은 뭐 어떤 품사가 이 칸에 들어가야 되는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번을 보면 1번에 3번 문단을 보면 1번을 보니까 1번은 전부 다 양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뭔가 그 자리에 들어갈 양사가 뭔지 그러니까 어떤 양사를 쓰는 게 알맞은지를 파악하는 문제일 것 같고 2번은 보니까 전부 다 명사이네요. 그리고 3번도 보니까 전부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제 품사는 동일한데 그럼 이제 의미가 아마 다를 거고 그러면 문맥상 어떤 의미가 들어가야 혹은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이 기존에 있는 문장에 있는 표현들과 호응이 되는지를 고르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뭐 듣기나 독해, 쓰기 전부 마찬가지지만 단어랑 그다음에 그 품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게 모든 영역에서 다 도움이 됩니다. 듣기를 할 때도 내가 아는 단어만 다시 들리잖아요. 듣기는 심지어 알아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듣기의 단어를 안다는 것은 발음을 정확히 듣고 그 다음에 그게 내 귀로 꽂혀서 뇌로 들어가서 그게 한글로 의미가 번역이 되는 것까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듣기는 들려요. 발음이 정확히 병음이 들리는데 한글로 번역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경우는 내가 이 단어를 안다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듣기의 관점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독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단어의 뜻과 그리고 품사 이런 거를 알아야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쓰기 같은 경우에서도 쓰기는 뭐 당연히 99번이나 100번이나 그 99번 같은 경우 특히 단어의 뜻하고 품사를 알아야 그걸 문법에 맞게 단어 배치를 할 수가 있고, 또 10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보고 쓰기를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거니까 이제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단어의 뜻과 품사에 맞게 문법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틀린 문장이 아니니까 맞는 문장이 되니까 그런 건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복습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지난번 시험하고 조금 다르게 느끼고 있는 건 이번 시험도 사실 여전히 쫄리고 좀 초조한 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이제 11월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 공부해서 손을 뗐어요. 왜 그랬냐면 시험에 이게 합격을 할지 안 할지를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제 시험을 일단은 이제 그 점수 나오는 여부를 기다렸는데 이제 불합격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럼 일단 시험은 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시험 공부를 중단한 상태였고요. 그래도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2025년에 그럼 시험을 다시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25년 중에 언제 시험을 볼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올해 초에 볼 거냐 아니면 이제 올해 말이나 후반부에 볼 거냐를 고민을 하다가, 또 후반부로 이걸 밀게 되면 사실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는 빨리 보는 게 낫겠다. 기간을 좀 조율을 하다가 3월 달에 프랑스어 델프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3월은 좀 그래서 3월 그 초까지는 이제 델프 시험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빠른 시험이 이제 4월이니까 4월에 접수를 해서 한 달 정도는 그럼 중국어에 좀 투자를 하자, 이렇게 방향성을 잡았고, 그래서 이제 시험이 다음 주가 된 거죠. 지난번 시험보다는 조금 자신감이 있기는 한데 여전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내 수준보다 너무 많이 어려우면 사실 지치고 좀 막 기운도 안 나고 막 그냥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지금 좀 최근 들어서 느끼는 게, 그래도 전에 공부했던 이제 단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되고, 이렇게 이거 전에 공부했던 거다 하면서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장 기본적인 건데, 외국어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거 내가 뭐 아는 거다, 아니면 내가 이거 봤던 건데 하면서 이해가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고, 그럼 좀만 더 하면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요즘 좀 중국어 공부에 대해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어서 물론 시험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에 봤던 표현이라던가 그때 봤던 단어 이제는 알겠어. 그때 봤을 때는 정말 처음 보는 단어라서 뭐 이런 단어가 있지 했는데 이제는 이거 내가 아는 단어네? 라고 좀 생각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상태가 된 것 같아서 좀 기분은 일단 좋고, 이제 문제는 다음 주 시험만 이제 이대로 이걸 잘 끌고 가서 유지를 하면, 시험을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 잘 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뭐 중드라든지 뭔가 다른 식으로 이제 중국어 공부를 계속 할 요인을 찾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단 카메라는 여기까지, 촬영하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번에 HSK 시험을 보고 이제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찍던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再见。